평온하던 바다에 거대한 파고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글로벌 분업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택 항구에 멈춰 선 컨테이너들, 그리고 서울 도심의 전광판을 수놓는 붉은색 환율 지표는 단순한 숫자의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질서의 붕괴이자 우리가 누려온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의 충돌은 이제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선 경제적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낯선 위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으며 다가오는 이 거친 파도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 냉혹한 진실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 경제의 화려한 번영을 지탱해온 두 기둥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은 미국이 설계한 자유무역 질서 위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발판 삼아 유례없는 성장을 일구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미경중, 안메이 징종, 즉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기대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공식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공급망 재편의 목소리와 베이징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반도체 라인 하나를 증설할 때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원자재 공급선이 막힐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가장 먼저 시장의 가장 예민한 곳에서 감지됩니다.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며 요동칠 때 우리는 1997년의 아픈 기억을 떠올립니다. 당시의 위기가 내부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금융 시스템 때문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거대한 힘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 더 치명적입니다. 국가의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소리 없이 치솟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시장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길이 좁아지고 수입 비용이 늘어나는 이른바 역사 샌드위치 상황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경제 타격의 메커니즘은 정교하고도 무자비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글로벌 유동성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쏠립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중앙은행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부담스럽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이는 곧바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기업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신냉전이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유동성의 축소는 자산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위기까지 불러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되는 경고를 보냅니다. 한때 세계 5번째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포퓰리즘과 대외 정책의 실패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습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졌을 때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 역시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를 읽지 못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들과 다르다고 자부해왔지만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에게 신냉전은 이들 국가가 겪었던 진통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원도 거대한 내수시장도 없는 한국에게 경제적 고립은 곧 경제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공급망의 붕괴는 산업의 혈관을 막습니다.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했듯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언제든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화하고 미국은 기술을 장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은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과거에는 효율성만이 최고의 가치였지만 이제는 안보가 경제를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더 싸게 만드는 것보다 누구와 손을 잡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전환 비용과 기회 비용은 고스란히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대응은 벼랑 끝에 선 외줄 타기와 같습니다.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려 하면 영끌족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려 하면 환율이 폭등하며 국가 신용도가 흔들립니다. 재정정책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과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흔들립니다. 과거 IMF 위기 때는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했지만 지금의 신냉전 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것이 경제의 수치 뒤에는 각자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분투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신냉전의 파고는 대기업의 실적 악화를 넘어 골목 상권의 폐업으로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증발로 이어집니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는 가장들, 평생 모은 자산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은퇴자들의 한숨은 이 경제 전쟁의 처절한 전리품입니다. 1997년이 급성 질환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만성 질환처럼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재앙을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거대한 하강 나선 다운워드 스파이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개인의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고성장 시대의 자산 증식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분산 투자는 필수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 정세가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변화하는 기술 패권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와중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재편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이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스스로 경제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해안이 절실합니다. 신냉전의 어두운 터널은 생각보다 길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키워냈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질서를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용기입니다. 미중 갈등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잃어가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롭게 채워야 할 것들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련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혹독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